예, 안녕하십니까. 요새 이제 얼마 전에 그 단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새 뭐, 왕가 사는 남자 그 영화를 제가 직접 봤고, 그 영화가 요새 그 영화 때문에 단종이라는 그 인물이 있다 제가 진짜 많이 지금 거론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거론 많이 되고, 그 당시 사육신이라든지, 그러니까 단종에 대한 그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 좀 요새 좀 많이 인터넷에 많이 떴는데, 유튜브나 인터넷에 많이 떴는데, 뭡니까? 단종임과 같은 갑자기 사육신, 금성대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좀 뭐랄까요, 좀 요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왕가 사는 남자 그게 이제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한 이제 1,400만까지 이제 그 관객수 누적 관객수가 그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이제 명량, 아무튼 그 뭡니까, 지금 하나 까먹었는데, 베트라이나 아니다. 명량하고 그 2위하고 그 세 번째 명량 다음하고 이제 베테랑이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 두 번째 하나인데, 그 세 번째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관객 누적수가 많은 지금 그 영화가 되어가고, 지금 아주 2위 2위까지도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제가처럼. 아무튼 지금 단종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잖아요. 오늘 그 단종이 이제 복권된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종은 이제 그러니까 한 1400년 초창기에 1400년 한 중반 그래요. 1450년대쯤에 이제 뭡니까, 개유정난 나면서 세조가 이제 그 조정의 정권을 장악해야 되고, 이제 쑥부로서 이제 단종을 쫓아내고, 조카인 단종을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 나중에 한 200년 정도 지나서 한 1690년대쯤 되면 이제 뭡니까, 단종이 이제 노상군이었던 단종이 이제 노상군에서 원래 단종이 노상군으로 강등됐다가 이제 단종이나 시호를 내리면서 그 당시 왕이었던 숙종이 이제 복권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단종이 이제 이 조선의 임금들 루트, 조선의 임금들 역대왕 그 순번에 이제 태정태세 문단세 하면서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단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단종이 복권되는 그 과정 자체가 단순하게 그냥 복권시켰어. 그냥 그 숙종이 무슨 아무런 계산 없이 그냥 정치적인 계산 없이 복권시켰을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둘 게, 단종이 돌아오는 그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내가 설명해 준데, 이거 정치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숙종이 그 당시에 단종이 죽고 나서 한 250년, 24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숙종이 그때 잡고 있었는데, 그 숙종이 그 어떤 단종을 사육신하고 단종을 이제 뭐 복권시켜주는 그 정치적 배경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의 문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단종이 복권될 시기에 지금 생각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을 근본으로 해서 충이나 효를 숭상하는 그런,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을 이제 뭡니까, 숭상하는 나라, 건국 인정을 했기 때문에 명분이라는 것 자체가 참 중요시됩니다. 명분이 진짜 중요시돼요. 그러니까 충이나 효가 진짜 중요한 나라다. 첫 번째. 두 번째 또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조선이 나라가 그러니까 뭡니까, 훈구파와 살인파 알 것입니다. 훈구파는 당연히 공신 세력이고, 살인파는 뭡니까, 조선이 건국될 때 고려가 망하는 걸 이제 보고 이제 조선에 이제 이게 조선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 고려의 그 충신들, 고려의 유신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서, 조선이 협력하지 않으니까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지방에서 뭡니까, 글 공부를 가르치면서 사람들 글을 가르치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후손, 그게 살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살인이 뭡니까, 성종 때 이제 조선 성종 때 그 성종이라는 임금이 이제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 살인들 끌어들이면서 살인이 전기에 나오게 됐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단종이 죽었을 때는 엄연하게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 훈구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야. 개유정난을 통해서 개유정난 공신들이 훈구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한 200년, 40년 정도 지난 그 숙종 시기에는 뭡니까, 훈구가 아니라 살인들이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단종을 포기할 시기에 생각하는 두 가지가, 조선의 나라는 성리학 건국 인정을 하기 때문에 명분이 중요시한다. 두 번째는 단종이 복권될 시기, 단종이 죽었을 때는
훈구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었지만 단종이 이제 복권될 시기에는 살인들이 잡고 있었다. 요건 확실히 좀 생각을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뭐냐면 어떤 과정이냐면 숙종이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어떤 현상이 나면 한 1690년대 초반에 보면 91년대쯤입니다. 아마 노산군을 노산대군을 좀 격상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물론 대군이란 말이라는 건 그 적장자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겁니다. 광해군 뭐 있어요. 신성군 뭐 무슨 안평대군 뭐 이게 금성대군 나눠지는 그 대자 들어가는 말은 그만큼 적장자다 서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니면 이제 군만 들어가는 건 서자다 아니면 뭡니까 왕이 있다 쫓겨나는 이런 왕인데 노산군 같은 경우는 강등됐다가 단종이는 노산군으로 강등됐다가 뭡니까 단종이야 시효는 없었지. 근데 임금이 있다가 임금자리 쫓겨났을 때 노산군으로 강등됐는데 뭡니까 그 세자 시절에는 뭡니까 노산대군을 이런 이름을 불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금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그 상황을 만들어줘요. 숙종이 노산대군을 격상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것도 동시에 뭡니까 좀 지나고 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육신을 이제 복권시켜줘요. 사육신을. 그러니까 노산군한테 이제 충성해가지고 영몰꾼이다 적발돼가지고 이제 그때 거열형으로 세조한테 거열형으로 다 죽었던 사람들 그게 이제 그 당시 공식적으로 한 17명 정도 되는데 단종 포기 운동 하다가 죽은 사람이 한 17명 신하 중 17명 정도인데 대표적인 그 사람이 사육신이란 말이야. 그 사육신이 뭡니까 그 이제 그때 복권을 시켜줘. 사육신을 그 숙종이 복권시켜준다. 근데 숙종이 사육신을 복권시켜준 이유가 좀 뭐냐면 이 정치적인 계산이 있단 말이야. 그 숙종이라는 게 드라마에서 나오다시피 그런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숙종 시기 때 뭡니까 숙종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정치적으로 계산도 빠르고 숙종 시기 때 숙종이 좀 오래 잡았고 숙종이 한 20년 30년 이제 뭡니까 왕정을 했는데 왕이라는 게 뭐 조선시대 왕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 보면 이제 그 대부분 사람 같은데 특히 이제 장기 집권했던 사람들 한 2, 30년 장기 집권했던 사람들을 보면 한 20년 정도 한 10년만 지나면 그 조선 그 왕권이 좀 강화가 됩니다. 왕권이 강해져요. 왕권이 강해져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도 이제 정치 쪽에서 이제 놀다 보니까 신하들은 어느 정도 다룰 줄 알고 이제 뭡니까 또 자기도 이제 힘도 가지게 되죠. 자연적으로 정치의 노하우나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뭡니까 경험을 쌓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똑똑한 왕들은 보면 그 왕권이 한 진짜 막강해집니다. 막강해. 그러니까 숙종도 그 당시 시간 좀 어느 정도 10년이 좀 지난 시기 때문에 그 숙종의 왕이 이제 뭡니까 그 분당 정치 그 정치 신하들의 그 정치 싸움을 잘 조절했습니다. 그 잘해서 그러니까 그때 그 숙종 때 한마디로 말하면 그 경신왕국 뭐 이런 뭡니까 갑신왕국 이런 황국을 3번이나 거치요. 그 황국이란 말이 뭐냐면 분당 정치에서 신하들이 조절을 하는 거지. 분당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숙동 시기에 아까 말한 숙동 때 사림이 잡고 있었거든요. 사림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분당이 그 당시 분당이 뭐 서인하고 남인인데 서인이 크면 남인들을 등용하고 남인들이 크면 이제 서인들을 이제 뭡니까 등용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당 정치를 좀 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신하들 분당이 어떻게 균형과 견제가 이루도록 이렇게 조절을 잘했기 때문에 그 당시 숙종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숙종이 누천한 그 정치를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아까 이제 사육신을 복권시켜준단 말이야. 그 의미는 뭡니까? 사육신을 복권시켜준단 말이야. 사육신을 복권시켜주는 것은 사육신은 말 그대로 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육신을 복권시켜주는 이유가 뭡니까? 당이 신하들한테 나한테 뭡니까? 충성해라. 이런 뭡니까? 충성해라. 이런 암묵적인 메시지를 준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어요.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단종을 이제 복권시켜주면서 노산군 단종으로 이제 복권시켜주면서 뭡니까 신하들한테 뭡니까 특히 200년 전에 죽었던 노산군을 단종으로 복권시켜주면서 그 당시 이제 신하들한테 뭡니까 나한테 충성해라. 신하는 왕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사육신처럼 충성해야 된다는 이런 뭡니까 정치적인 메시지를 준 건 사실이다. 그러면 사실이거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숙종이 뭡니까 그때 숙종이 복권했을 때도 뭡니까 하자고 했을 때 신하 중에 찬성파와 반대파가 많이 나눠지거든요. 근데 당이 반대파 입장에서는 사육신을 이제 복권시켜줘 버리면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사육신을 복권시켜주고 이러면 복권시켜버리면 당연히 이제 그 자기의
그 숙종 같은 경우는 이제 세조의 직기가 10대 손입니다. 10대 손. 그러니까 세계의 세조 10대 손인데 그 사유신을 바꿔주면 그 뭡니까? 자기 조상을 부정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사람들이 이 뭡니까? 그때 신하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최종적으로 뭡니까? 이 숙종이 세조라는 그 자기 10대 조상을 10대 조를 부정하지 않고 사유신을 뭡니까? 중신자 복권시키고 동시에 단종을 뭡니까? 노상군을 단종으로 복권시켜준 이유는 뭡니까? 결국 요런 개념도 있단 말이야. 뭡니까? 결국 우리 아저씨 아까 말했다시피 그 당시에 사유신하고 단종을 복권시켜줄 과정에서 신하들끼리 궁당끼리 뭡니까? 이 갈등이 많았는데 최종 결정자는 뭡니까? 자기다. 왕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숙종이라는 게 확실히 그런 게 있어. 정치적 계산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딱 되지. 계산이 되지. 그러니까 숙종이 왜 사유신과 단종을 복권시켜 주느냐? 뭡니까? 왕한테 충성해라. 붕당 정치에 있는 과정에서 왕한테 충성해라.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준 거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붕당 정치 간의 그 갈등 속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왕이다. 이런 것 자체를 우리가 신하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종이 이제 복권되는 게 사실 단순하게 뭡니까? 단순하게 그냥 왕으로 복권시켰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아닙니다. 어떤 그 당시 사육신이나 단종이 복권될 때 그 당시 상황에 그 당시 왕이었던 숙종의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두 가지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게 깔려 있어요. 그래야 동시에 보니까 또 이제 숙종 죽거나 영조되면 김종서도 이제 복권이 되죠. 김종서 복권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좀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복권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복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당이 이제 단종도 이제 복권이 되면서 지금 이제 뭡니까 왕가 사는 남자를 통해서 뭡니까 어몽도도 다 복권이 되죠. 어몽도도 당이 이제 단종이 사실 역적의 시신을 이렇게 처리를 하면 그 당시 그것도 완전 죽은 거단 말이야. 그래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줘 도망가 숨고 숨었었는데 그 어몽도도 결국 나중에 그 단종이 복권될 때 이게 어몽도 다시 복권이 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명분을 중요시하고 명분을 어머니 중시하고 충효를 중요시하는 것 자체가 어머니 그 사실이겠다. 그래 단종이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말 정치적 배경으로 복권이 되는데 아무튼 근데 우리가 아다시피 이게 복권이라는 게 단시 뭐 이게 명분상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명분상으로나 뭐 이런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우리가 아다시피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게 복권이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 당시 복권된 상황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뭡니까 복권이 되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뭡니까 이 정도전 같은 경우는 정몽주와 정도전 이것도 이제 한번 좀 생각할 문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몽주는 바로 복권이 됐습니다. 정몽주는 당연히 이방원한테 죽었고 나중에 개국 초창기에 조선 개국 총사친기에 이방원한테 죽었고 정도전은 뭡니까 나중에 좀 이따 죽는데 분명히 조선 개국에 있어서 정도전의 역할이 더 결정적이단 말이야. 근데 뭡니까 정도전이 묻혀버리고 정몽주가 떠버렸단 말이야. 정몽주가 떠버렸다. 근데 이것도 뭡니까 사실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정도전이 당연히 복권이 돼야 될까 복권이 빨리 되고 정도전이 뭡니까 조선에 있어서 뭡니까 좀 이렇게 추앙을 더 받아야 하는데 뭡니까 정몽주가 있다.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가 뭡니까 복권이 빨리 영의주로 복권되고 그것도 뭐 얼마 안 지나서 조선이 개국돼서 얼마 안 지나서 막 복권이 되는데 또 복권이 되고 추앙을 받는데 이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 뭐냐면 또 그 당시 복권된 상황에 정치 상황이 있단 말이야. 뭐냐면 뭐 정몽주가 복권됐을 때는 정도전이 뭡니까 이미 숙천된 상황이었어. 숙천된 직후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정도전이 조선의 개국의 공이 진짜 가장 컸다 하더라도 정도전을 뭡니까 이게 세워버리면 뭡니까 자기의 그 쿠데타 1차 왕자의 난이 당위성이 없어지는 그런 사태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정도전을 죽이기 위해서 종문줄이 이제 고려의 충신으로서 올려 지켜 세웠고 복권을 시켜준 거예요. 어머니 이게 또 사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복권할 때는 분명히 그 당시 복권 시켜주신 세력의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나 정치적 계산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정도전은 뭡니까? 그 복권이 안 되다가 500년 뒤에 저쪽 흥선대원군이 경복군 중건할 그쪽 시기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경복군 중건할 때
정도전이 그 중권왕을 그걸 보고 이제 따라 뺏겨가지고 그대로 이제 흥선대원군 했는데 그 흥선대원군이 뭡니까? 그걸 보고 또 놀라가지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정도전을 이제 복권시켜 주재. 그래서 정도전은 뭡니까? 한 죽고 나서 400년, 500년 뒤에 이제 복권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복권이라는 게 뭐 옳고 그름 그게 아니고 복권될 시기에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이 따라서 뭡니까? 이 복권이 되고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정몽주가 우리 아다시피 고려의 충실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이 좀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 어릴 때 배웠는데 사실 그것도 엄연하게 그 뭡니까? 조선에서 뭡니까? 정도주를 죽이기 위해서 좀 시켜 세우진 어머니 그런 것도 그런 성리학적인 문화도 어머니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아까 또 물론 또 그런 것도 있는 거 있지. 아까 말했지만 조선이 성리학을 명분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충효를 좀 지켜 세우는 숭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몽주도 조선 개국에 반대했던 정윤수가 서치 떠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또 동시에 이 정도전을 좀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이고 이제 숙청시키고 지가 컸기 때문에 정몽주를 키워야 된단 말이야.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단 말이야. 이상입니다.